예, 반갑습니다. 법인 사업자. 이 이야기는 개인 사업자 이야기가 아니다. 뭘 한대요? 자산 유동화를 한다죠. 법인에 있는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법인에 있는 자산을 사회로 유출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법인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주주. 지금 상법 개정이 통과됐죠. 주주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강화하는 법이 하나 통과됐죠. 그럼 이사가 경영을 하고 이사회를 할 때, 경영을 할 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본인이 보상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인데 내가 회사 일을 하다가 회사 손해를 끼쳤다 이거죠. 그럼 내가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관회가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10억을 끼쳤다 손해를, 그럼 내가 10억을 다 내 사자를 틀어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정관에다가 내가 받는 연봉의 최대 6배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6억까지만 보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하다 보면 이사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경영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냐, 추가하는 게 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주주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주가 경영진들이 경영하는 걸 보고 있다가 내한테 주주의 권익에 침해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소송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정관에다가 이사 충실 의무 정관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또 뭘 넣어주면 돼요? 중대재해처벌 관련 있죠?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도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그러면 손실이 났다. 이사가 충실이 못해서 재물피해든 인적피해 나서 회사에서 보상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사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 끼친 거 다 해야 돼. 근데 연봉의 최대 6배 이내로 한다 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6배 이상, 이런 내용들이 정관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 잘 정관을 만들어 놨다 하는 기업들만 가지고 있어요. 상법이 바뀌었으니까 주주이익에 반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법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차명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법인들이 있어요.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차명 주주가 나갔다가 그런 걸 가지고 나의 권한 침해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사장님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소액주주 이야기 했죠? 소액주주 몇 프로라 그랬어요? 3%라 제가 했잖아요. 3% 가진 사람이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장님을 괴롭힐 수 있다고 그랬죠?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차명주식 갖고 있거나 소액주주들, 그냥 대표님들이 경영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주식 얼마씩 주고 있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원 3%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고, 다녀보면 그 직원들이 나중에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회계장부 열람을 해서, 지금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뭐가, 저 사무실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냐, 한마디로 이렇게 들면, 지금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 하냐면 본인이 회사 주식 20%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줬대요, 옛날에. 근데 사장님은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주주명부에 증대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주주명부에 증대되어 있으니까 20%를 사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사줄 의사도 없는 거죠. 회계장부 열람권 발동시키면 돼요. 내가 20% 갖고 있는데 회계장부 열람, 그동안 경영, 정관 뭐 이런 관련 내용에서 최근 5년치 전체 다 제출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제출받으면 등사 복사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회계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회사의 내부적으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식을 잘못 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에 대해서 권리도 강화하고 회계장부 열람권도 발동되고, 이제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법이 개정됐으니까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식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랬더니 전체 뭐 직원을 갖다가 2.5, 3.5, 4.5, 2, 이거 줬대. 전체 합치니까 20%. 다 합쳐봐야 자기가 80% 갖고 있으니까 20% 줘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딱 해줬어. 그래서 사장님이, 야, 이거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네. 그게 그런 심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야, 빨리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런다고요. 예, 현금 주고 보상하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세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 흐름도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주예요, 주주. 법인의 돈은 어디다 쌓아두고 있습니까? 법인의 돈은 재무상태표상 어디를 보면 법인의 돈이 있다 보는 거예요?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인 자산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거다.
그러면 키워드가 3개가 나왔죠. 법인, 주주,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키워드예요. 법인 돈을 가지고 올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지고 올 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미처분이 세금을 가지고 오는데 세금은 배당으로 가져온 배당소득세를 내야 돼요. 배당소득세 너무 높죠?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잘 안 합니다. 해봐야 뭐 세금으로 다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과 같은 효과를 똑같은 배당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금은 배당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유동화시켜주면 좋겠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인자산 유동화를 하려 그러면 지금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죠.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한 이해는 기본 골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무슨 법을 갖고 통계를 하냐면 상법입니다. 상법에 규율하는 대로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고 자본금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상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펼쳐갈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식을 갖고 바꿀 수도 있겠죠. 주식은 자산입니다. 주식은 자산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양수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사고 팔고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비상장법인 대표님들 가족 중심으로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사고 파는 대상을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팔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준 거죠. 타인 주식을 사준 겁니까? 자기가 발행한 자기 주식을 사준 겁니까? 자기 주식을 사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유동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기본 골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현금화 시키면 어떤 세금을 내냐? 먼저 내는 세금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냐면 10%부터 25%까지 이렇게 구간별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방세 10%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배당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지방세까지 49.5%,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면 한 60% 가까이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사고 파는 양도행위로 인해서 주식을 처분해서 법인 자금을 가지고 오면 세율이 몇 프로가 그래서 10에서 25%, 지방세 10%.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합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돼요. 분류가세라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세금이 3분의 1 정도 내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고 세금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중요하겠죠. 모든 기업이 다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모든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 가능합니다. 이 상법이 이제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이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엄격히 제한돼서 특별한 목적 3개 이외에는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서는 자기 주식 취득을 웬만한 기업은 다 가능하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 주식 취득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취득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 요건은 상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배당 가능 이익이 뭐예요? 어떤 게 아까 재무상태표에 보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냥 배당 가능 이익이다.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은 계산하는 거는 뭐 자산에서 부채리법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이 취득 가능하다.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자기 주식 취득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미처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쭉 결손만 났고 누적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 자산을 가져올 수도 없죠. 그럼 대상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 줘야 돼요. 균등한 조건이 뭐냐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아버지가 60% 갖고 있고 아들이 30% 가지고 있고 딸이 또 10%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60%, 30%, 10% 비율로 취득해 줘야 돼요. 그게 균등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주식은, 아버지는 주식을 팔고 싶고 딸은 안 팔고 싶어요. 10% 갖고 있는 집은 난 안 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팔고 싶어 하고. 그럼 이거 못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 주식만 사들여주고 딸 주식을 안 샀단 말이죠. 그럼 균등한 조건이 아니죠. 보시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균등한 조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취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주식만 취득해서 소각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불가한 사항을 해서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균등한 조건이 뭐냐면, 균등한 조건이 주식 수 가진 비율대로 취득하는 게 균등한 조건이 아니고, 균등한 조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정해놨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균등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 균등한 조건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균등한 조건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그러니까 균등한 조건이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주식 취득.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해 줘야 되냐?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5,000주를 취득한다. 이렇게 정하고, 두 번째는 총 한도, 30억 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라는 거고,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취득한다. 이 세 가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 요건은 세 가지다.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하고, 두 번째는 균등한 조건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취득한 절차다. 균등한 조건은 이러한 것이 균등한 조건이라고 시행령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결의를 해줘야 되는, 이 절차를 시켜줘야만이 균등한 조건이에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줘야 돼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주총이 있어야 되고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을 결정해줘야 돼요. 자기 주식 취득 목적. 왜 취득하는지. 이게 소각 목적인지, 양도 목적인지, 스톡 옵션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런 목적을 기록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5,000주. 아까 이건 주총에서 승인한 그 내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사회 결의를 두 번째 결의로. 세 번째로는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재산, 얼마에 사들일 건지 한 주당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전. 그래서 금전 한 주당 30만 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0만 원, 20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게는 뭐에 따라 정해야 되냐면 시가로 정해요. 시가로 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한테 이익을 전가하거나 이익을 뺏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모든 주주가 다 참여해요. 그러면 액면가 취득도 가능하다. 이익을 전가하거나 이익을 뺏어올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모든 주주가 다 참여해요. 근데 특정 주주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시가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한 주당 교부금액 결정됐고, 그 다음 그 밖에 재산을 정해야 돼. 어떤 재산이냐? 뭘로 줄 건지, 대가를. 현금으로 줄 건지, 보험 증권으로 줄 건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줄 건지, 회사가 보유한. 그런데 여기서 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회사 자산 중에. 뭐냐? 회사에 주식은 제외한다. 자기 주식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또 자기 주식 취득하면서 또 자기 주식을 대가로 주는 경우는 불가하다라고 보죠.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 뭘 줄 건지, 그리고 산정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정해 줄 게 주식 취득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이건 아까 주주총회에서 한도 받아놓은 거 있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일단 다섯 번째, 20일 이상 60일 범위 내에서 주식
양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아버지가 60%, 아들이 30%, 딸이 10%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딸이 안 판다고 그랬죠. 그럼 딸한테도 물어봐야 돼. 너 진짜 안 팔 거야?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냐? 최소한 하루 먼저 딸놈을 너 안 팔 거지? 알았어, 오케이. 우리만 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며칠 줘야 된다고요? 생각할 시간을 20일에서 60일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 20일, 60일 시간 줘서 충분히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 충분하게 생각해봐라. 너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60일, 20일, 60일 기간을 줬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딸이 안 팔았다 이거죠. 그럼 뭐죠?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균등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20일에서 60일 기간에 나는 팔고 싶어 하고 자기가 팔았다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취득한 대가 한 달 이내에 이제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된 내용을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이제 이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된 내용을 이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모든 주주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냐? 양도 신청 기간 시작하기 전 2주 전에 통보가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사회 계류를 했다. 그러면 내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럼 주식 양도 신청 기간은 최소 며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주 뒤부터. 그렇게 날짜를 정해야 돼요. 주주한테 2주 전에 통보해 줘야 되고 그 2주 지난 이후부터 양도 신청 기간을 계산해서 20일에서 60일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는 이사의 결정사항이고 밑에는 회사에서 이런 행위를 해줘야 돼요.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들은 어떤 글 받고 양도 신청문이 왔잖아요. 공고를 하든 공고를 하지 않고 주주가 몇 명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런 걸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소명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보냈다고 할 수도 없고 보냈는데도 보낸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 놓을까요? 저는 내용 증명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공고를 해야 돼. 신문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방식이 있죠. 공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통지문을 발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통지문을 받은 주주는 언제까지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서면으로 내가 몇 주를 팔겠다라는 걸 양도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기 주식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상법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려고 그러면 뭐부터 달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이런 게 달라고. 자, 주총 결의서 주세요. 이사회 결의서 주세요. 관련 내용 서류 몽땅 주세요. 이사회 결의는 대개 다 있어요. 주총 결의서 다 있어요, 대개. 그런데 대개 없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2, 3이 없어요. 2가 뭐예요? 2주 전까지 통보한 내용이 없거나 3은 뭐냐? 서면으로 주주들이 양도 신청을 낸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개연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절차, 프로세스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일에 주주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5천주 취득할 거야 라고 공지를 했는데 한 주주가 5천주 다 넣고 다른 주주도 5천주, 10,000주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배분해서 비율대로 원래 갖고 있던 비율대로 정리를 해서 안분해서 주식을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식 취득 시기는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하고 그 주주하고. 그래서 양도 신청이 끝나는 날을 이제 계약 성립 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이력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균등한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다. 자, 그럼 정리가 됐죠.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조건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절차가 가야 된다. 첫 번째 뭐냐?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균등한 조건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자, 균등한 조건은 뭐냐? 5가지 정도 이사의 결의를 결정해 준다. 자기 주식 취득 총수 몇 주를 할 건지, 어떤 주식을 취득할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주식 양도 신청 기간을 정하는 게 이게 이제 균등한 조건. 네, 대부분 다 다른 거는 다 잘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빠뜨리고 그다음에 주식
취득하기 전 2주 전에 주주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취득하고자 팔고자 하는 주주는 어떻게 서면으로 양도 신청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균등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